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박완석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광덕 의원이 조국에게서 직권남용 혐의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저희 홍철기 부장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 매우 유의미한 그런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조국이 자신의 자택이 압수수색 당하던 그날 현장에 있는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것 같은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실체적 진실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사실 여러분들이요, 오늘 대정부 질문 보시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급하게 편성을 해서 보도를 드립니다. 일단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광덕 의원이요, 정말 조국도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비하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당신 압수수색할 때 수사관들이랑 통화했다는데 사실이야? 라고 탁 던져버리니까요, 탁 받았어요. 그렇다고. 그죠? 사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갈등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그런 조국의 고뇌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사진을 봐도요, 오늘 조국이 정말 고뇌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조국답지 않은 그야말로 멘붕이 간 표정이었는데요. 지금 보면요, 조국이요, 압수수색할 때 수사관들이랑 통화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조국뿐만 아니라 법무부도 급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백브리핑용 문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무부 발로 지금 한 바퀴 돌고 있고요. 이런 종합해서 설명에 따르면요, 조국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이후에 현장에서 수사관들을 지휘하던 부부장 검사, 압수수색 팀장이랑 전화통화를 했다는 거죠. 압수수색은요, 조국이 출근한 직후인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해서 검사와 수사관 등 6 내지 7명이 참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조국은 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처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다. 처가 옆에 있던 누군가를 바꿔줘서 처가 불안한 것 같으니 압수수색을 하되 처의 건강 문제를 챙겨달라. 이렇게 말하고 끊었다. 그게 전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신속히 압수수색 해달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날 압수수색이 무려 11시간 동안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확인한 결과 그날 이 조국 측에서 변호인 대동할 것을 요청을 하였고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변호인이 도착하고 난 뒤에도 변호인이 하도 꼬치꼬치 이것저것 방어권을 행사해서 추가 영장 청구가 무려 2차례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도 한 통화가 아니라 지금 2통화 이상이 되는 걸로 지금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보다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알려진 걸로 얘기를 하면요, 법무부에서는 조국이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 말한 것이 전부다.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법무부에서 알려지는 얘기는 정경심 씨가 쓰러져 있었다는 말, 그리고 119를 부를 생각도 했다는 말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검찰 관계자는 처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법무장관이 여러 번 했다, 조국이 여러 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검사가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수차례 응대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 조국은 한 5분 이내에 통화다 그랬었는데요. 본인은 짧은 통화다라고 얘기했는데 솔직히 5분 통화면 굉장히 깁니다. 게다가 애초에 인사권을 지니고 있는 상급자인 법무부 장관이 현장에 나가 있는 검사에게 저런 전화를 건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직권남용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국이 통화에서요, 장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사가 아주 기계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자동반사죠. 특수 2부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관등성명으로 딱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 네 인사권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다. 알아서 기어라.
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기에는 해석될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검찰은 배우자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라는 조국과 법무부의 설명 역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돼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입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명에 대한 인사권, 2,000명 검사에 대해서 인사권을 갖고 있고요. 연일, 요즘 검찰개혁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공수처, 그리고 검경수사권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 조국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 느낄 수밖에 않지 않겠습니까? 전화가 오면은 법무장관이라고 하면 지위와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직속상관입니다. 그런데 부담을 안 느낀다고요? 검사로서 커리어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검사로서의 커리어뿐만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이 검사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현재 피의자의 가족인 조국이 전화를 직접 걸었다. 직접은 아니죠. 정경심에게 걸어서 바꿔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참으로 검사 입장에서는 심각한 아주 중대한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검찰청법에 따르면요,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요구, 그리고 자기의 처의 건강 상태를 챙겨달라는 거, 그렇게 살살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로 본다면 당연히 검찰청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 있는데요.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직권을 이용해서 압수수색이라는 검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이용해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직권남용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대정부 질문을 자유한국당에서는 중단을 시키고 의원총회를 연 바가 있고, 거기서 나경원 대표가 이것은 당연히 직권남용이고 탄핵감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조국 장관은요, 본인이 모르고 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큰 실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금 피의사실 공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상관이 없는 것이요. 분명히 주광덕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도신문에 걸려들었다. 그러니까 뭐 주광덕 의원이 여기저기에 있는 첩보를 입수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구체적인 내용을 검찰에서 받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첩보를 입수했을 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주광덕 의원이 한번 떠봤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거의 그 소위 말하는 미끼 없는 낚싯바늘에 대어가 걸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국 스스로가 지금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데요. 조국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태연히 해왔습니까?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조국의 거짓말들이 모두 드러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사실 본인을 보호해줘야 될, 그리고 본인 편을 들어줘야 될 이낙연 총리마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부적절한 조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부적절한 상황이었죠.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돼서 본인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에게 전화를 한다니요. 이거는 정말 상식에 맞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조국은 바로 달려와서 가족들을 보호해야 하는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퇴근은 6시 반에 해놓고 10시 정도에 집에 도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간은 이미 압수수색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이 전화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고요. 오늘 그리고 내일 앞두고 있는 정경심의 소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시 이러한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규명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오늘 취재와 보도 감사드립니다. 예, 조국 정말 파면 팔수록 우리 국민들에게 분노와 실망감만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조국이 검사와의 대화라는 명분으로 전국에 있는 청들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조국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검사와의 대화가 아니라
조국 당신 양심과의 대화다. 참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속 시원히 대변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의 한 수 이제 100만이 머지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신의 한 수를 구독하지 않은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구독 버튼 클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은 우리 신의 한 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이 3종 세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